우리 집에 혼자 있는 와이프의 모습이 너무나 경악스럽습니다. 내가 돈 벌려고 발광을 할 때 이런 행동을 한 와이프가 충격입니다. 저는 잘 나가는 MC이고 한번 행사 나갈 때마다 1,500만 원씩 긁어옵니다. 한 달에 4번 사회를 보는데 매달 6천만 원은 기본으로 들어오고 강남 사모님과 사석에서 만날 때는 용돈으로 500만 원씩 봅니다. 제가 좀 웃기거든요. 37살인데 많은 돈 벌고 있고 와이프는 29살입니다. 제가 행사할 때 와이프도 도우미로 활동했습니다. 얼굴이 아주 끝장이거든요. 얼굴과 몸매 라인이 훌륭해서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한 달에 용돈만 2천만 원씩 씁니다. 얼굴값 하느라 그럽니다. 이쁘니까 용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돈 잘 벌고 있고 와이프는 저를 밤마다 홍콩으로 보내주니까요. 며칠 전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지방에 행사 가려고 올림픽 대로를 갔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행사가 취소되었으니 그냥 집으로 가세요. 저는 기뻤습니다. 2천만 원은 벌지 못했지만 와이프랑 아주 아름다운 날을 보낼 생각에 설레면서 집으로 향했죠. 깜짝 놀래키려고 연락도 안 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낯선 남자의 운동화가 현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놀라면서 발 뒤꿈치를 들고 안방으로 갔죠. 아내와 어떤 남자의 대화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기야, 오늘은 우리 3번 하자. 우리 남편 부산 행사 갔으니까 오늘 밤 늦게 올 거야. 내가 올라갈 테니 기대하고 있어. 너의 말 타는 솜씨는 환상적이지. 얼른 올라와. 저는 너무 놀라서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승마장도 아닌 집에서 말을 타는 와이프 모습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야, 너희들 여기서 뭐하는 짓거리야? 여기야 승마장이야. 너희들 이제 인생 아작낼 거야. 전 바로 그 남자와 와이프의 날 것에 사진을 찍었고 제 핸드폰을 빼려는 와이프를 밀어버렸습니다. 저는 지금 그 핸드폰을 들고 뛰쳐나가면서 변호사에게 갑니다. 제가 이혼하는 게 맞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제가 형부의 사다구를 갈겼습니다. 충격적인 건 언니가 제 잘못이라고 갈군다는 겁니다. 저는 43살이고 7년 전에 남편이 바람나서 집을 나갔습니다. 전 혼자서 6살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듭니다. 마음이 힘든 건 없어요. 제가 돈을 잘 버니까요. 근데 몸이 너무 힘이 듭니다. 밤마다 외로움에 허벅지가 거덜났습니다. 스스로 위로하는 것도 신물나고 남자 하나 만나고 싶은 생각에 발발거립니다. 그래도 아들 생각하며 조신하게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며칠 전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형부가 저 혼자 있는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처제 잘 있었어? 형부 웬일이에요? 웬일은 무슨? 처제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 내가 달래주려고 왔지. 라고 윙크를 보내는데 저는 섬뜩 무서웠습니다. 충격적인 터치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형부가 제 가슴과 궁둥이를 움켜잡고 심음을 내뿜는 것이었습니다. 형부 미쳤어요? 왜 이래요? 라며 사다구를 날렸지요. 그냥 날린 게 아니라 저 세상 보낼 듯이 날렸습니다. 형부는 상황을 깨닫고 도망쳤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 언니의 전화를 받고 충격받았습니다. 너는 형부에게 손바닥을 왜 날려? 네 형부가 널 위로해준다는데. 그게 위로야? 궁둥이를 주물럭거리는데? 장난으로 그런 건데 넌 왜 이리 예민하니? 그러니 네 남편이 널 버린 거고 네가 지금껏 남자를 못 만나거야. 라며 저를 갈굽니다. 어이가 없네요. 언니랑 인연을 끊는 게 맞다면 좋아요 부탁드려. 천억 재산가인 제가 친자 확인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소름 돋습니다. 제 딸이 아닌 것에 충격받고 누구의 딸인지 알고서는 너무나 충격받아서 저 세상으로 떠나려고 결심했습니다. 아내를 클럽에서 만났습니다. 얼굴도 너무 훌륭하고 몸매는 기가 막힌 라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예인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돌 연습생이었다고 하더군요. 연락처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더군요. 저는 이곳에 생전 처음 왔고 남자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너무 서운했지만 잊으려 했습니다. 그 여자 말고도 이쁘고 탁월한 몸매는 널리고 널렸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충격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또 있는 겁니다. 이번에 2번째 온 거예요. 전 너무나 그 여자를 가지고 싶은 마음에 제 차 열쇠를 보여주었습니다. 럼보르기니 차 열쇠입니다. 여자는 눈빛이 하이에나처럼 번뜩이더군요. 갑자기 저에게 상냥해지고 미소를 과하게 남발하더군요. 돈 많은 남자 싫어하는 여자가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 여자랑 그날 밤을 뒹굴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저에게 매달리더군요. 얼굴이 이쁘니까 결혼도 했습니다. 신혼여행도 두바이로 가서 뜨겁게 보냈죠. 그리고 이쁜 딸아이가 태어났는데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와이프는 집에 없는 줄 알고 어디에 전화를 한 것입니다. 자기야, 이제 2단계 성공이야. 아이까지 낳았으니 좀 많잖아. 이제 이혼해서 한몫 챙기자고. 아마 100억은 받아낼 수 있을 듯해. 그러면 우리 미국 가서 불태우자. 아이는 뭐 남편더러 키우라고 그러지 뭐. 남편은 멍청해서 지 딸이 아닌 줄도 몰라.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다음날 저희 딸 친자 검사를 했는데 친자가 아니라고 하네요. 이 여자에게 한 푼도 주지 않고 이혼하려고 합니다. 제가 잘한 거라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결혼 7년 만에 시댁이 1,000억 자산가인 거 깨닫고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시댁이 1,000억을 모은 과정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못생겼고 공부도 못하고 집안도 가난합니다. 제대로 연애를 해본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남자에게 인기 없는 제가 한심스러웠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못난 탓이죠. 평생 열등감에 시달리며 패배자처럼 살았지요. 근데 바닥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충격적인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말을 합니다. 저는 지선 씨를 1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항상 어르신들에게 친절하고 상냥한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저랑 사귀어 주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전 봉사활동을 하면서 양로원에서 어르신들을 무료로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때 양로원의 사무장이 다가온 거죠. 별 볼 일 없는 직업에 잘난 것 하나 없는 남자지만 저에게 호감을 가진 남자이기 때문에 사귀었습니다. 만나보니 특별히 흠이 없어서 결혼했지요. 시댁이 잘 사는 건 아니지만 시댁 어른들도 얌전하고 쓸만하더군요. 전세 집도 못 구해서 경기도 구석 월세집으로 신혼살림 시작했고 돈 모으려고 악착같이 노력했습니다. 저는 낮에는 식당에서
집에서 설거지하고 밤에는 학원에서 카운터 보고 주말에는 대공원 돌아다니면서 솜사탕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남편도 돈 벌고 싶어서 낮에는 직장 다니고 밤에는 대리운전하면서 돈에 집착했지요. 그러다가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을 워커힐의 고급 식당으로 초대를 한 것입니다. 비싼 음식 가격도 충격이지만 시어머니의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라가 잘 들어라. 너희들도 잘 알겠지만 돈 벌기 힘들다. 그리고 30대 전에 벌었던 돈들은 너희들 돈이 아니야. 금세 빠져나가고 말아. 어렵고 힘들게 돈을 벌어야 돈의 귀중함을 알게 된단다. 너희들이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뿌듯하구나. 이제 너희들도 40살 가까이 되니까 이제부터는 돈을 허투루 쓰지 않을 것 같아서 이야기하마. 사실 우리는 1000억대 자산을 가지고 있단다. 라는 말에 남편은 어이없이 웃었습니다. 엄마 왜 뻥을 치고 그래? 엄마가 무슨 1000억을 가지고 있어? 그럼 난 1조를 가지고 있겠네. 이놈의 자식, 입 좀 다물고 있을래? 2천만 원 이상 가던 비트코인이 2019년에 300만 원으로 바닥 쳤을 때 우리가 가진 전 재산 25억을 몰빵했단다. 이게 지금 40배가 올랐으니 1000억이 된 거다. 막상 우리도 큰 돈이 생기니 기분은 잠시 좋았는데 특별히 돈을 쓸 데가 없더구나. 이제 이 돈 너희들에게 모두 물려줄 테니 고생 그만하고 건물 하나 사서 편하게 살거라. 우리 며느리가 마음씨도 착하고 상냥하고 남편을 아주 잘 대접해줘서 고마워서 그래. 전 너무나 충격을 받았지만 시어머니 마음이 바뀌기 전에 이 돈을 모두 증여받아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잘 모시는 게 효도하는 거겠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비난하셔도 됩니다. 근데 확실히 착한 마음을 먹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돌아온 시누이 때문에 집안이 풍지박살났습니다. 시누이의 거침없는 말투에 시어머니는 충격받았습니다. 시누이가 미국에서 일하다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시누이는 저에게 관심이 없었고 서로 연락도 주고받는 사이도 아닙니다. 시누이는 무대포 성격에 거침없이 말하고 지멋대로 행동해서 괴팍하거나 독불장군이란 말을 많이 듣는다고 하더군요. 명절 때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시댁에 가서 음식 준비와 청소하면서 정신이 없었어요. 전 부치고 국 끓이고 난리도 아니었죠. 며느리는 저 혼자라서 엄청 바쁜데 시댁 사람들은 뒹굴뒹굴거리며 TV나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누이가 시댁에 나타났습니다. 며느라, 넌 행동이 이렇게 굼떠서 언제 음식 다 만들 거야? 과일은 뭘 이렇게 늦게 깎어? 평상시 과일도 안 먹니? 빨리빨리 좀 부쳐라. 속 타 죽겠네. 라며 시어머니가 저를 한참 갈구는 중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 딸이 시댁 가서 이렇게 푸대접 받으면 기분 좋겠어. 엄마 딸 귀한 줄 알면 남의 딸 귀한 줄도 알아야지. 라며 시어머니한테 대들었습니다. 오빠는 용가리 통뼈야. 언니 일하는데 누워서 TV나 쳐보고 있어. 언니가 하녀야? 남편에게 소리치고 남동생한테도 버럭하였습니다. 니는 뭘 멀뚱 있어. 니가 전부 치고 과일 까가. 언니 이제 이런 거 하지 마요. 사람이 경우가 있어야지. 우리 식구들은 모두 사가지가 없어. 우리 나가서 산책이나 하고 와요. 라며 내 손을 잡고 저를 끌고 나갔습니다. 시누이 덕분에 그동안 쌓였던 명절 스트레스가 확 풀렸네요. 이런 무대포 성격을 가진 독불장군 같은 시누이의 행동이 옳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도망간 형수가 나타난 이유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아이들 버리고 도망간 것도 충격적인데 다시 돌아와서 한다는 말에 소름이 돋습니다. 5년 전 형이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상심을 했고 형수에게 힘내라면서 2억을 모아서 주었습니다. 6개월 뒤 형수의 행동에 우리 모두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수는 우리가 준 2억과 형 사망 보현금 3억을 가지고 날랐습니다. 3살 딸과 5살 아들을 나몰라라 버려두고서요. 저에게 카톡 하나가 날라왔습니다. 난 이제 떠난다. 애들은 니들이 알아서 잘 키워라. 난 5억으로 내 인생 살련다. 그 후 우리는 두 아이를 정성껏 키웠습니다. 작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두 아이들에게 각각 5억짜리 아파트를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명예 이전도 하고요. 그런데 며칠 전 형수가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충격적입니다. 우리 애들은 잘 있지. 나 이제 우리 애들 데리고 가려고 해. 뭔 소리야? 5년 동안 코백이도 안 보이더니 이제 와서 왜 애를 데리고 간다고 난리야? 내가 엄만데 애들 데리고 간다는 게 잘못되었니? 난 아직 법적으로 엄마야. 형수는 무슨 낯짝으로 이제 와서 이러는 겁니까? 양심도 없나요? 응, 양심 없어. 그리고 돈도 없어. 니들이 준 5억 다 써버렸지 뭐야. 술 몇 잔 먹으니 없어지더라고. 근데 네 엄마가 우리 아이들에게 유산 남겼다면서? 그거 이제 내가 접수하려고 해. 우리 아이들 명의니 애들 게 내 거지 뭐. 그러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가지 말라고 소리쳤는데 아이들은 그동안 엄마가 보고 싶었는지 아주 반가워서 울고불고 난리 났네요. 형수의 사가지 없는 행동이 너무 미운데 소송을 해서 아이들 명의 재산을 다시 돌려야 할까요? 다시 돌린다고 해도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제 명의로 돌릴 수 있나 모르겠네요. 날라리 같은 엄마랑 살면 아이들이 고통 속에서 살 텐데 걱정입니다. 시누이가 남편의 목숨값을 훔쳐가서 충격입니다. 저와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다가 모두 해고되었고 위로금과 퇴직금으로 치킨집을 운영했습니다. 배달 주문이 많았고 저는 치킨을 튀기고 남편은 주로 배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3달 전 남편이 배달 중에 빗길에 미끄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남편은 결국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8살짜리 딸 아이가 하나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행인 건 남편이 보험을 들어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보험금은 2달 전에 시누이에게 지급이 되었던 겁니다. 아가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뭐가 어떻게 돼요?
우리 오빠 목숨값인데 제가 당연히 받아야죠. 제가 수령인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신 거죠? 알아보니까 남편이 병원에 있는 동안 신우이가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계약자와 수령자를 변경했던 것이었습니다. 신우이는 오히려 화를 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니는 치킨집 잘 되니까 그걸로 돈 벌어서 먹고 살아요. 난 백수니까 오빠 돈이 필요하니 그렇게 하세요. 돈 달라고 해도 절대 안 줄 테니 그렇게 하세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송을 하는 게 맞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람 펴서 이혼한 아내가 연락한 이유가 충격입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9년째 근무 중인 직장입니다. 와이프와 아이들은 부산에서 살았고 저희는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자기야 이번 달은 300만 원만 더 보내줘. 애들 과외비가 올랐어. 아내에게 생활비로 500만 원을 보내주는데 모자란다고 돈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회사 월급만으로는 모자라서 저녁에 배달일과 대리기사까지 뛰면서 겨우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 엄마가 자꾸 의심스러운 아저씨를 만나고 있어. 너무나 충격받아서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난 당신처럼 평범한 사람과 같이 살 수 없어. 우리 이혼해. 그렇게 이혼해서 고통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터무니없이 소설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샀던 로또가 1등이 되어서 30억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다시 충격적인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 합치자. 알아보니까 아내는 저와 이혼하고 그 남자와 같이 살았는데 그 남자에게 버림받고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면서 근근히 생활한다고 하는군요. 저는 아내를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잘한 거라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20억을 매입으로 가져가려는 처가가 충격적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중소기업의 사장님이고 저희 집은 부자입니다. 재수 없게 들린다면 죄송하지만 어려서부터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때 여자친구를 만났고 8년 동안 연애를 하였습니다. 저는 33살이고 여자친구는 29살인데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회사 근처로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사돈 어른이 집을 해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딸이 여리고 겁이 많아서 그런데 친정 근처로 집을 구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여자친구 엄마가 되물었습니다. 그 말에 저희 아버지는 얼굴이 굳었죠. 시집와서 직장 다니지 않고 전업주부로 살려면 남편이 회사 근처로 집을 얻는 것이 상식이지만 사돈 어른 뜻이 정 그렇다면 친정 근처로 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들이 직장에서 멀어지니까 차 한 대는 해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장모님 되실 분의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차 한 대 사드리지요. 대신 이건 어떨까요? 저희가 차를 사주는 대가로 집을 공동명의로 해주시지요. 저희 아버지는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졌지만 며칠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라며 서둘러 상견례를 끝냈습니다. 사건은 그 다음 날부터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예비 장모님과 제 여자친구가 하루에 서너 번씩 번갈아 전화를 합니다. 공동명의는 어떻게 되었는가? 공동명예 해주는 거 맞지? 왜 이러는 걸까요? 이혼하면 재산의 반을 가져가려는 수작일까요? 공동명의 한다고 재산 분할에 유리하지는 않는데 왜 이럴까요? 돈도 없고 상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파혼하는 게 맞겠죠? 생사도 몰랐던 형부가 5년 만에 돌아온 이유가 충격입니다. 언니는 대학 가서 남친을 만났는데 남자와 처음 사귀어본 언니는 얼떨결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친도 25살의 복학생 학생이었죠. 저희 집도 언니 남친 집도 난리가 나고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시키고 저희 집도 전세 구하라고 1억 지원해 주었습니다. 아이 낳고 둘이 잘 살고 1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식탁에 충격적인 메모를 남기고 형부가 사라졌습니다. 내 친구들은 연애하고 노느라 정신없는데 난 어린 나이에 애 아빠 되어서 고생만 하니 너무 힘들다. 난 이제 내 삶을 찾으러 간다. 형부하고는 연락도 안 돼서 언니가 할 수 없이 우리 집에 아이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저희 가족은 언니 아들을 막둥이라 생각하고 잘 키우고 있었죠. 근데 언니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몇 달 전 교통사고로 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픔 속에서 지내고 있던 저희 가족에게 오늘 형부가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너무 소름 돋습니다. 애 데리러 왔습니다. 애 엄마 보험금 주시면 잘 키워보겠습니다. 5년 전에 언니랑 아이 내버려두고 혼자 잘 살겠다고 도망갔으면서 이제 와서 아빠 노릇한다는 게 말이 돼? 라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아이 아빠니까 당연히 내가 키워야지. 근데 내가 돈이 없으니 보험금은 나에게 줘. 안 주면 난 아기 못 키워. 라고 화를 냈습니다. 보험금 안 줄 테니 당장 꺼져. 라고 아빠가 소리쳤는데 안 주고 우리가 아이 키우는 게 맞겠죠? 잃어버린 제 카드를 사용한 사람의 정체가 충격적입니다.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카드 사용 알람이 문자로 왔습니다. 누가 제 카드를 몰래 썼다는 말이죠. 저는 경찰서에 연락을 했고 잠시 후 전화가 왔습니다. 범인을 찾았습니다. 경찰서로 잠시 오시죠. 저는 범인의 정체를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20대 초반에 이쁘장하고 어린 여자애가 앉아 있었습니다. 딱 보니 가난해 보였습니다. 형사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범인을 잡은 게 아니라 이 여자분이 카드를 사용하셨고 자수하러 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남의 카드를 써서는 안 되는 걸 알지만 아기는 배고파서 울고 분유를 살 돈은 없어서 마트 돌아다니다가 떨어져 있는 카드를 보고 욕심을 냈습니다. 제가 샀던 분유값은 조만간 꼭 갚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사정이 딱하니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기 잘 돌봐주세요. 라고 내가 말했는데 꼭 변상할 테니 제발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형사님이 이혼모고 혼자 애 키우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다음날 내가 전화해서 아기에게 필요한 분유나 장난감, 옷, 생필품을 사서 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너무 고맙다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 여자애와 이야기를 하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고아로 어렵게 자랐지만 열심히 바둥거리면서 살았고 대학까지 가서 남친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남친은 바람둥이였고 여자가 아이를 가진 것을 알게 되고는 바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사정을 이야기해서 우리 집 식당에서 일하게 했고 지금은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착한 제 아내가 더 이상의 고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남편과 처제가 했던 충격적인 행위에 소름이 돋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3년 되었고 30대 초반이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아빠가 재혼하셔서 저에게는 피가 안 섞인 시집 안 간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어느 날 여동생이 저한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언니, 나 집수리 때문에 보름만 언니 집에서 살아도 돼? 사정이 안타까워서 남편한테 물어보니 남편이 펄쩍 뜁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어떻게 처제랑 같은 집에서 살아? 말도 안 돼. 제가 설득해서 남편에게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게 정말 큰 실수란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동생에게 방 하나 내주고 같이 사는데 일을 마치고 퇴근하면 동생이 남편과 술도 먹고 TV 볼 때도 바짝 앉아서 보더라고요. 마치 연인처럼요. 느낌이 이상해서 어느 날 테스트했습니다. 여보, 갑자기 출장이 생겨서 오늘 저녁에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 할 수 없지. 처제랑 저녁 먹을게. 조심히 다녀와. 그리고 저는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사실 저는 안방에 시크릿 카메라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제 핸드폰으로 볼 수 있게 해놨죠. 설마가 사람 잡는다더니 역시 남편과 제 여동생은 안방에서 아주 뜨겁게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충격받았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그 다음날 집에 들어갔죠. 당신 출장 갔다 오느라고 고생했어. 라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남편이 다정하게 맞아주네요. 저는 녹화된 영상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고요? 제 여동생 결혼하고 나서 3년 뒤에 여동생 남편한테 보여주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상한가요? 아버지 장례식에 아내가 오지 않은 이유가 충격적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장모님의 태도입니다. 아버지가 5년 동안에 투병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내뿐만이 아니라 처가 식구들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당황스러워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죠. 오늘 장례식인데 왜 안 와? 한 달 뒤에 내 동생 결혼인데 날 잡으면 장례식 가는 거 아니래. 부정 탄다고 우리 엄마가 가지 말래.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다고 시아버지 장례식에 며느리가 안 와도 되나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아버님 모시자마자 장모님 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장모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장모님의 대답에 저는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김서방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목소리를 높여. 역시 배운 거 없고 가난한 애들은 이렇게 경우가 없나? 가난한 집 자식 받아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아버지 재산은 좀 있니? 좀 남겨놓고 가셨어?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장모님 댁에서 나왔습니다. 10분도 되지 않아서 아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왜 엄마한테 소리쳤어? 엄마 성격 몰라? 지금 우리 신혼집도 엄마 명의인 줄 몰라? 엄마가 집 빼라고 하면 어쩔 거야? 빨리 전화해서 사과드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처가 덕에 신혼집 마련한 게 죽을 죄를 지은 건가요? 제가 이혼하는 게 맞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100억 자산가인 남편과 이혼합니다. 저는 15년 전 결혼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오니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딸 아이 눈에 멍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물었죠. 당신이 이렇게 만든 거야? 집에서 살림만 하는 여자가 애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킨 거야? 남편은 돈만 많았지 인성은 거지 같습니다. 폭력도 심합니다. 초등학교 딸에게 체벌도 심하게 가합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죠. 다시 한 번만 아이에게 손대면 당신 고소할 거야? 남편은 어이가 없어하면서 제 뺨에 후려치면서 한 바가지 욕을 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도망 나왔죠. 3시간 뒤에 집에 도착하니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제 옷을 여행 가방에 넣어서 현관에 던져놨습니다. 하늘 같은 남편이 말씀하시는데 감히 집을 나가? 너 같은 여자는 내 와이프의 자격이 없으니 당장 꺼져. 라고 소리치네요. 폭력적인 남편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동안 남편 때문에 편하게 먹고 살았는데 이혼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캄캄하네요. 제가 이혼하는 게 맞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참고 살아야 하는 게 맞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수요일 아침에 신입 직원이 갑자기 퇴사하겠다고 선언했음. 그 녀석은 느닷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 지금 퇴사합니다. 다음에 인연이 되면 보자고요. 환하게 웃으며 말했음.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짐. 너 뜬금없이 뭔 헛소리야? 미친 거 아니야? 뭐 잘못 먹었니? 라고 과장이 물어봤음.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음. 우리는 드라마 같은 상황에 어안이 벙벙했지. 그렇게 3시간이 지나고 오후에 터벅터벅 사무실로 그 직원이 다시 돌아온 거야. 근데 다 죽게 생겼더라고. 아침에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내가 물었음. 그는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하더라. 오늘 아침 엄마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침에 즉석 복권 3장 샀는데 셋 다 1등이야. 1등이면 5억이니까 15억짜리 로또 맞았어. 엄마는 너무 흥분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 직원에게 전화를 했음. 그 말 듣자마자 그 직원은 퇴사하겠다고 폭탄 선언하고 바로 달려갔지. 근데 문제가 생겼어. 복권을 다시 확인해보니 당첨금은 5억이 맞아. 근데 숫자 2개가 똑같아야 당첨인데 5억이라는 숫자만 보고 당첨인 줄 착각한 거야. 엄마한테 달려가면서 아파트 사달라고 할까 커피숍 내달라고 할까 그 직원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었음. 이제 백수로 평생 놀고 먹을 생각에 행복했는데 결국 당첨이 아니었던 거지. 난 그 친구와 엄마에게 진심으로 축복이 있기를 바래. 오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40년 전 일이 떠올라 미치도록 후회됩니다. 국민학교 3학년 때 운동회 때 엄마가 참석했습니다. 엄마는 노가다에서 페인트 칠했지요. 머리와 옷에 하얀색 페인트가 묻어있고 옷도 막 입고 와서 너무 창피했습니다. 엄마가 반갑게 나를 불렀는데 나는 얼른 엄마한테 다가가 귓속말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창피하니까 얼른 집에 가. 친구들이 쳐다보잖아. 옷은 왜 이렇게 촌스럽게 입고 왔어? 반가움에 손 흔들며 내 이름을 불렀던 화난 엄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짜로 가? 엄마는 장난스레 애써 웃음을 지으며 물었죠. 진짜 가보라고. 말 걸지 말고. 엄마는 울상이 되었지만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1,000원짜리 3장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운동회 끝나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어. 엄마는 터벅터벅 운동장 문을 나섰습니다. 엄마는 배운 게 없어서 노가다 하시면서 저를 정성껏 키워주셨는데 전 단 한 번도 엄마를 자랑스러워한 적이 없네요. 남편도 없이 젊은 여자가 성격 비뚤어진 아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힘없이 걸어가던 그 당시 엄마의 나이는 겨우 33살이었죠. 오늘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그날이 떠올라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15억 유산을 노리는 어머니 행동이 충격적입니다. 한 달 전 친정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15억 땅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친오빠는 건물 받고 막내 동생은 서울 아파트를 받았는데 딸인 저한테는 가장 적게 물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 생각하며 상속세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땅을 상속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시어머니가 연락을 하셨습니다. 애미야, 너 15억짜리 땅 상속 받았다면서? 얼른 팔아서 신우이 5억만 줘라. 신우이가 아파트 사면서 무리하게 5억이나 대출 받을 때부터 알아봤는데
네 시누이 이자 내느라 얼굴이 반쪽 되었더라. 우린 같은 가족이니 그래도 되겠지? 평소 연락도 없던 시어머니의 전화가 놀라웠지만 느닷없이 땅 팔아서 시누이한테 5억을 주라는 말에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땅은 팔았냐? 부동산에는 내놨고. 요즘도 아침 저녁으로 전화해서 똑같은 질문만 반복합니다. 답답해서 남편에게 하소연했더니 남편의 말은 더 충격적입니다. 금매로 내놔서 빨리 팔자. 내 여동생 5억 줘도 한참 남으니까 이번에 나 외제차 하나 사주라. 그리고 남은 돈으로 우리 엄마 모시고 크루즈 여행 가는 거 어때? 신나서 떠들어대는데 너무 꼴보기 싫네요. 모든 시댁 가족들이 우리 아빠가 빨리 저 세상으로 가기를 바란 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고 며느리나 아내 돈이 자신의 돈이라고 생각하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태도에 화가 납니다. 그냥